이번 주제는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국회에서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 사이에 싸움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양측에서 서로 내가 억울하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언론대로 최대한 많은 사실관계를 밝혀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리가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싸움에 있어서는 누구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잘잘못을 가리는 그러한 차원에서가 아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국회에 갔죠.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 국회에 대통령이 갔을 때 그 대통령의 지위가 무엇일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박근혜 씨라고 하는 개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에도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 다른 하나는 정부의 일부분이라는 이러한 하나, 둘, 셋, 네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죠. 그리고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이런 통치기관을 대표하는 지위에서는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대부분의 대통령의 지위는 정부의 일부분인 정부에서 행정부와 대통령 둘로 나뉘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부의 반쪽, 그 반쪽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번에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러 간 것은 정부를 대표해서 예산이라든지 법률을 통과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대통령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지위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지위는 아마도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러한 지위로 국회에 갔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국회 외국 순방을 하고 와서 국회에 8인 회의라고 하죠. 국회에서 일정한 지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순방 결과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좀 혼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죠.
그래서 정부의 수반이 대등한 통치기관인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러 갔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부탁을 하러 간 것이죠. 이 두 기관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는 그날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회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어떤 피켓을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사정이 어찌 됐던 간에 국회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잃어버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그 문제인데 이번 사건은 우선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강기정 의원, 알려져 있기는 강기정 의원 대 청와대 경호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르죠. 이 사건을 가장 크게 보면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입니다. 청와대 경호원은 청와대는 정부에 속하겠죠. 그 정부 가운데서도 대통령에게 속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속하는 기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이 있죠. 그 다음에 경호실이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정보원은 좀 청와대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청와대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법령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경호원이라는 사람은 이 직원은 정부 밑에, 대통령 밑에, 그리고 경호실 밑에 있는 그런 이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호실에서 버스를 갖다가 국회에다가 대놨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강기정 의원 대 청와대 경호원이 아니라 강기정 의원 대 청와대 경호실 버스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강기정 의원은 인간이죠. 이 버스는 물건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 강기정 의원이 버스에게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비가 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에 흙이 묻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큰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버스가 부서져야 되겠죠. 버스가 부서지거나 잘해봤자 손괴입니다. 손괴죄가 될 수 있겠죠.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새로 만든 물건인 버스에게 발길질을 했더니
이 청와대 경호원으로 알려진 다른 인간이 사람에게 인간을 폭행했습니다. 물건한테 발길질을 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폭행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사실관계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인간이 인간에게 폭행을 한 사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어떤 한 조직체의 직원이 폭행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청와대 경호실이 나섰다는 바로 이 문제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버스에서 버스라는 물건에 대해서 발길질을 했다고 인간을 폭행한 이 인물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태우고 온 버스에 운전을 하던 운전자라고 합니다. 경호원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은 경호와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이라든지 이런 네티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은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경호원이 더 강경하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거는 경호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청와대에 속해 있는 한 기관의 말단 직원, 그것도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청와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위법행위를 한 사건이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호라는 데 대해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호실 버스는 신체도 아니요, 또 경호실 버스가 그들 개인의, 이 운전자 개인의 재산이어서 그래서 보호를 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운전자는 경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길질 정도로 새로 만든 버스가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이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입니다. 경호실 직원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운전자는 신분이 경찰청 소속의 원래는 순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8조 제2항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분명히 이 법률과 기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법률을 여러 건 위반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 본청 앞의 몸싸움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의 보도자료는 사건의 경과하고 조치사항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의 제일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금일 행사 종료 후 이렇죠. 뒤의 내용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이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경호실에서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강기정 의원이 정차된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함이랬습니다. 예, 차량을 향해서 발길질을 했다. 이거는 양측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손괴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차 내에 있던 현순경이 내려와 강 의원에게 상의 뒤편을 잡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상의 뒤편을 잡았다. 친근함이나 애정의 표현으로 뒤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다른 개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접촉을 할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부드럽게 상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상의의 앞부분이 반이나 끌어올려갈 만큼 뒤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폭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순경은 강 의원이 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서 국회의원 신분임을 인지하지 못함. 국회의원 신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나 나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상태의 의원들 그 모두는 현순경에게 걸리면 국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청와대 경호실 참 변변찮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 행위를 유발했다. 이 부분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경호실이 순간 자신들이 거리에서 질서위반범을 적발하는 경찰관인 줄 자신들의 신분을 잠깐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고성을 지르든 소란 행위를 하든 그것은 국회의 소관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순경이 병원으로 후송돼서 봉합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 의원의 폭력 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이것이 보도자료 내용 전부입니다. 이 폭행 사건의 전말은 양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아이들 패싸움 같은 혹은 자기들 직원이 국민들 앞에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러한 폭력적인 경향을 그대로 노출하고 국민들에게 지기가 없으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우리 편 애가 더 다쳤어. 그러면서 법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전후 사정을 다 불문하고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한다면 실장 이하 전원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을 이번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위를 격상했죠. 지위 격상한 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치고 다녀서야 만일 그 버스에 발길질을 한 사람이 일반 국민이었더라면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거 있죠. 물건 앞에 무릎 꿇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버스한테 사과해. 이런 거. 이번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휴가 나온 군인들이 술 마시고 술집 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 경호실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은 법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 이것도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이들도 공무원이죠.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원칙 모르면 해체돼야죠. 아시모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이 자신의 임무를 알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됩니다. 항상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좀 했습니다. 최근에는 법과 원칙이란 얘기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고 있으면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서 성추행이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으면 그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술에 만취가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땀을 흘리게 만들고,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서 여왕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하고 이러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따라가서 이렇게 화려하게 잘 놀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간간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킬 만한 그런 말실수나 하고, 또 중대한 예산 통과라든지 다음 해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러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는 심지어 경호실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국회의원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또 그 일을 그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실이 나서서 그 어른이 애싸움에 나서듯이 이 강기정 의원이 애는 아니죠. 아무튼 그 경호실이 나서서 이제 경호실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먹물을 끼얹어도 정도가 있죠.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옛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덕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잖은 사람이 큰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이 크지 않아도 그렇겠습니다. 점잖은 사람은 허물이 있게 되면 그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옛날 얘기니까 임금이 덕을 잃으면, 임금이 실덕을 하면 하늘이 재해를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옛날식으로 말을 해서는 왕이 제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실턱, 그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싸워서 누가 승소를 했네, 누가 결국 무죄로 나왔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정부와 청와대의 체면과 관계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제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원과의 충돌, 이것이 사소한 주먹 싸움, 누구 주먹이 세냐, 누구 뒷머리가 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뢰, 또 구체적으로 법적인 그 직위에 걸맞는 책임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점,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